잘 내면을 들여다보라. 겉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자기 의심을 동기로 삼아 열등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워본다. 1년에 한두 번은 인생을 점검하라. 1년에 2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몸이 딱히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커리어를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면 이 시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당신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약점은 강점이 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알리아 크롬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 의심과 불안 같은 스트레스성 경험을 유익한 것으로 인식할 때 이것이 오히려 배움과 성장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불안이 도리어 높은 성과를 남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들은 실수를 저질러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피드백을 반영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나가라. 저는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했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했고 바보처럼 보이든 말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했죠. 나다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AOL의 성공담을 전부 쓰려는 것은 아니잖아. 네 관점에서 바라본 AOL의 성공담을 쓰면 되는 거야. 너는 AO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친구의 조언을 들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야. 내 이야기를 쓰려는 거지. 그렇다면 쉽게 쓸 수 있겠는걸? 그냥 지금까지도 어떤 일을 하다가 맡길 때면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고 스스로를 되뇌인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일할 때 마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두려움은 최고의 상황 앞에 찾아온다. 행사나 활동을 앞두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상상해본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내가 상상하는 최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그러면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내 안에서 올라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피드백을 구하기 좋은 시기. 대략 50에서 60% 정도를 완성했을 때가 피드백을 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피드백을 빨리 받게 되면 다시 생각해볼 심리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신의 작업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닌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피드백을 구할 때 비판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따라서 피드백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피드백을 너무 늦게 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0에서 60% 정도 완성했을 때가 피드백을 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하면 의욕을 잃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개선할 수 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끌어내는 법.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때 자신이 어떤 유형의 피드백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피드백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원하는지 물어본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하라. 특정 작업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상대가 그 활동을 끝낸 즉시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비평을 듣고 싶을 경우 발표를 끝낸 즉시 청중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다.
발표 시간에 자신의